자, 이번 시간에는 고급 함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웠던 함수는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함수일 거고요. 지금부터 데이터베이스부터 나오는 이런 고급 함수는 정말 데이터만 쭉 모아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해 보고자 하는 조금 다소 좀 깊게 들어가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앞에 데이터베이스라는 말이 실제로 이제 우리 엑셀에 들어있는 셀의 값들이 행과 열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열의 구성 자체가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행과 열이 이렇게 마주치는 이 셀의 값들이 항상 열머리글을 두고 해당되는 내용들이 이렇게 채워지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레코드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레코드 한 줄에 해당되는 열머리글에 값이 이렇게 들어있으면 그 값들이 해당되는 열머리글마다 값들이 하나씩 다 이렇게 채워져 있는 한 줄, 한 행을 우리는 레코드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 레코드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뽑아낼 때, 그때 이제 사용을 하는데, 앞에 무조건 D라고 붙어 있으면, 요거는 데이터베이스니까 데이터가 채워진 영역, 요 영역을 먼저 알려주고, 그 다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함수들 sum이나 average 같은 것들이 똑같이 그렇게 쓰여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영역을 주면 실제 이제 해당되는 어떤 열을 내가 값을 합계를 구하고 평균을 구할지 여기에 이제 필드 개념이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필드. 자, 그리고 그 필드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값 조건을 줘서 값을 구한다. 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한 번씩 어떤 종류가 있는지 보고 뒤에 있는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맥스, 데이터베이스의 민 해서 실제로 이제 큰 값, 작은 값, 그 다음에 여기 sum, average였는데 그죠? 합계와 평균이었고, 그 다음 count, countA 앞에서 봤던 내용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dsum 데이터베이스의 합계를 구한다.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구하냐? 일단 조건을 먼저 줍니다. 지금 여기 출판사가 한빛미디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A2에서 C9번 셀까지 데이터가 이렇게 구해져 있는데 그 중에 나는 출판사 열에 해당하는 출판사명이 한빛미디어인데 나는 얘만 필요하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격증을 컴퓨터 활용이나 아니면 뭐 ITQ 시험이나 이런 걸 칠 때는 반드시 ITQ는 기본적으로 출판사가 문학 동네 이런 것처럼 표에 있는 문장을 묻게끔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험 치는 그 엑셀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은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조건을 밖에다 이렇게 빼놨습니다. 힌트를 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출판사의 한빛미디어, 출판사 열에 한빛미디어라는 게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나와 있구나. 그럼 요건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쓰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이 데이터베이스 sum이라고 했으니까 데이터베이스 범주에 dsum이라는 함수를 이렇게 찾아갑니다. 자, 찾아가면 함수 마법사에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는 인수가 3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A2에서 C9번 셀까지 전체 범위를 주고요. 그 다음 나는 지금 한빛미디어의 판매 지수에 대한 합계를 구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출판사는 한빛미디어고 합계를 구하는데 판매 지수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세 번째 열에 해당되는 값을 나는 sum이란 걸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필드. 그 다음 조건은 아까 우리가 요 아래에 줬었죠. 출판사, 그 다음에 한빛미디어라고 있었잖아요. 요 범위를 여기다가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고 난 다음 에러가 없다면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내가 판매 지수는 8.83이다 라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자, 두 번째는 이제 dAverage예요.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베이스라는 건 다시 얘기하지만 행과 열이 마주치는 자리에 한 곳도 빈자리가 없는 그런 표 형태에서 내가 데이터를 뭔가 쓰겠다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dAverage, 평균 구한다고. 자, 그래서 dsum 구하듯이, 여긴 틀렸네요. 그죠? dsum 아까 그 범주에서 찾듯이 여기서도 dAverage, 데이터베이스에서 dAverage 얘를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면 확인키를 누를 건데, 지금 문제에서는 문학 동네의 판매 지수 평균이에요. 그러면 출판사 문학 동네죠.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요거를 그대로 조건을 쓰셔도 돼요. 이렇게 밖으로 빼지 않아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재에서는 A13, 14 행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은 형태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A2에서 C9번 셀까지 첫 번째 인수 자리에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범위를 정하겠죠. 자, 그 다음 판매 지수에 대한 걸 묻는 거니까 하나, 둘, 세 번째 거, 그 다음 아까 문학동네라는 거, 출판사가 문학동네다라고 13번, 14번 행에 있던 거니까 그걸 요 자리에다가 확인을 해주면 값이 이렇게 구해지는 거죠. 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 한번 다뤄보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머지 것들은 뒤로 이제 가면서 실전 예제로 이제 저는 그 설명을 좀 더 드릴 건데, 그때 가서 함수는 더 보강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차트입니다. 차트에 제일 먼저 구성 요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차트는 차트 영역, 차트 제목, 그림 영역, 세로축, 주눈금선, 데이터 계열, 데이터 레이블, 범례, 그 다음 세로축, 가로축, 세로 갑축, 그죠? 제목, 그 다음 가로축, 제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복잡해 보이는 것 같지만, 차트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1번에 해당되는 영역을 차트 영역이라고 합니다. 차트 제목은 얘를 차트 제목이라고 합니다. 2번. 그 다음 그림 영역은 지금 요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여기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3번이 해당이 되겠죠. 세로 갑축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에 세로 갑축 주눈금선이에요. 그죠? 자, 주눈금선은 바로 여기 4번이라고 있는 요 놈이 바로 주눈금선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입력할 때는 주눈금선을 뭐 점선으로 나타내기도 하고 좀 그러죠. 그죠? 자, 그 다음 데이터 계열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우리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다 보면 지금은 항목이 20대 30대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파란색 빨간색만 들어가 있죠. 여기에 5번에 해당되는 항목이 데이터 계열이에요. 그 다음 데이터 계열마다 각각의 값이 얼만큼 돼 있나 표시를 숫자로 할 수가 있어요. 요거를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레이블. 자, 그 다음에 여기 20대 30대 나와 있는 이 부분을 범례라고 하고요. 그 다음 그 다음이 여기죠. 눈금 왼쪽 축에 있는 요게 기본 축인데, 기본 축 오른쪽에도 나중에는 그 이중축으로 쓰게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축은 보조축이라고 하고요. 지금 여기 보이는 8번처럼 왼쪽에 있는 거를 우리는 기본축이라고 하는데 세로갑축입니다. 세로갑축.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언론 보도부터 무응답까지 여기에 해당된 것들이 바로 9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목 비율이라고 나온 요 놈이 축 제목이에요. 세로값 축. 그 다음 방법이라고 있는 글자가 바로 가로 축 제목. 얘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항목마다 어떤 걸 정해야 될지는 우리가 레이아웃에서 차트에 먼저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면 여기서 삽입에 차트라는 걸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서 어떤 걸 바꿔야 할지 여기에 이제 차트 레이아웃에 이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니면 레이아웃에 이런 이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 항목들을 잘 알지 못하면
어떤 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기본 차트를 만들 겁니다. 기본 차트. 자, 그래서 기본 차트는 여러 가지 뭐 세로막대부터 방사형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다양하게 73가지의 그 차트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 여러분들이 아마 세로막대형, 꺾은 선형, 요거를 좀 주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예제를 여러분들 그 파일에 같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차트 부분부터 설명하는 부분은 기본 차트 만들기랑 차트 연습이라는 탭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차트 만들기라는 데 보면, 자, 차트를 일단 만들려면 이렇게 표가 있어야 됩니다. 열머리글에 각각 해당되는 값들이. 자, 그래서 데이터를 먼저 나는 요만큼을 차트를 만들겠다. 그리고 나서 삽입 메뉴에 가서 세로막대형으로 내가 2차원일지 3차원일지 여러분들이 차트 종류 이런 것들을 보셔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냥 세로막대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2차원 세로막대. 자, 그래서 2차원 세로막대를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나면 실제 이제 우리가 값을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열에 해당되는 그 내용들, 여기 세로축에 대한 값들도 우리가 원하는 값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PPT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 화면을 좀 이렇게 보이면서 할게요. 자, 디자인 차트를 이렇게 입력을 하고 나면 이 차트에 대해서 내가 특성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그 메뉴가 뜹니다. 그래서 차트 도구라고 해서 디자인, 레이아웃, 서식 요런 그 탭이 뜨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아마 차트 도구에서는 레이아웃이라는 얘를 가장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뭐 차트에 대한 축 제목이라든지 뭐 차트 제목, 뭐 가운데 맞춤 이런 식으로, 혹은 없음이라고 없애든지 차트 위라고 이렇게 나타내게 한다든지. 그래서 레이아웃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그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디자인에 보시면 차트 종류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그렸죠. 세로막대로. 그래서 나는 요 애를 어차피 모델명의 값이 하나밖에 없으니, 열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막대 그래프보다는 나는 원형의 그래프로 바꾸겠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여러분들이 표현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막대 원 그래프는 살짝 잡아당기면 꼭 피자 조각 나뉘듯이 우리가 이렇게 빼서 표현을 할 수 있고, 그 다음 각각 항목들에 대해서 레이아웃을 바꿨다면 이렇게 값들도 혹은 이렇게 빼서 값이 나올 수 있도록 이것도 조절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원 얘가 선택이 되고 나면 이렇게 원으로 바꿨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디자인에서 원 스타일도 좀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원인데 디자인의 차트 스타일에 가보면 내가 원하는 뭐 까만 바탕에 뭐 이렇게 바꾼다든지, 아니면 하얀 한 가지 색깔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별로 어렵진 않죠, 그죠? 자, 그래서 차트는 이런 식으로 값을 넣을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값들을 여러분들이 디자인 탭에서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넣었는 값을 내가 혹시나 바꿀 수 있나, 그죠? 그래서 바꿀 수 있다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그림에 보다시피 1월, 2월, 3월 해서 나 1등, 그 다음 2대상까지 3명의 값인데 나는 1월, 2월, 3월인데 그래프 3개가 아니라 난 2개만 나타내고 싶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그거는 이제 데이터 선택이란 거를 클릭을 하는 건데, 자, 엑셀에서 한번 볼게요. 차트를 삽입을 하고요. 자,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졌다면 데이터 선택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그래서 데이터 선택에 가서 지금 선택된 게 지글지글 선택이 되었다는 거 보여드리죠. 그죠? 자, 거기서 나는 이 대상 건 빼고 요 두 사람 것만 나는 선택을 하련다. 이렇게 해버리면 아까 그래프가 데이터 계열이 3개가 있던 게 2개만 이렇게 나타나집니다. 그래서 데이터 차트를 그리고 나서 데이터를 변경할 때는 데이터 선택이라는 거, 디자인 탭에 데이터 선택이라는 메뉴에 와서 고칠 수 있구나 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차트를 임의로 그렸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차트 모양을 우리가 꾸미려고 하는데, 디자인 차트를 이미 그렸으니까 차트 도구가 나와 있어요. 그죠?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에 보시면 레이아웃을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런 모양을 많이 씁니다 라고 많이 보여줍니다. 그게 이제 차트 레이아웃인데, 나는 이거 레이아웃 안 쓰고 내가 임의로 넣을래 라고 하면 레이아웃에 가서 하나씩 체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넣으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 지금 저는 데이터 테이블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데이터 표가요. 근데 나는 이 값도 여기다 표시를 하고 싶다. 자, 그래서 기본 디자인의 레이아웃에서 기본은 갖고 왔지만 데이터 계열 값이 여기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데이터 레이블 해서 바깥쪽 끝에 요걸 클릭을 하면 추가적으로 내가 어떠한 모양을 바꿔서 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그리고 차트 제목은 여기서 축 제목, 차트 제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바꾸냐? 이건 자리를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 가서 영업 사원 실적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값이 나와 있는데 영업의 실적이니까요. 그죠? 더블 클릭하면 지금처럼 서식이 나오고, 한번 클릭을 해서요. 판매 실적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촉 제목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별로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값도 바꿔봤고요. 데이터 선택에서. 그 다음에 요게 있군요. 자, 우리가 값을 넣었는데 나는 이렇게 넣었는데, 자, 제가 이걸 좀 잠시 좀 바꾸겠습니다. 디자인에 가서 기본 탭을 하고요. 나는 월에 해당되는 값이 그 가로축이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 나는 매월 실적을 보고 싶다. 그러면 지금 여기 범례는 여기 사람에 대해서 다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바꾸고 싶을 때도 차트가 선택이 돼 있을 때 데이터 선택에 가면 행렬 전환이라고 있어요. 요거를 딱 클릭을 하셔서 나는 그 데이터 계열의 값과 가로축의 값을 바꿀 건지 아니면 그대로 사용할 건지, 그것도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 입력하는 거, 위치 바꾸는 것들, 그죠? 새로 제목 입력하는 거,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 바깥쪽에 입력하는 것들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택 영역에 대해서 이제 가로축 눈금을 이제 바꿔주는 그 역할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서 지금 여기 눈금이 나와 있죠. 자, 이 눈금을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바꾸고 싶어서 만약에 바꿔야겠다. 그렇게 되면 얘를 더블 클릭을 딱 하게 되면 축 서식이 나옵니다. 축 서식. 만약에 더블 클릭이 잘 안 됐다. 그러면 축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축 서식 얘를 눌러 주셔도 돼요. 자, 그래서 각각의 축에 대한 눈금, 요건 자동으로 하게 되면 이 그래프의 크기에 따라서 이 눈금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나는 고정으로 하겠다. 뭐 0에서 600까지로 나는 그래프가 커지더라도 항상 이 눈금이어야겠다 라고 하게 되면 여기를 고정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지금 우리가 보조 단위란 걸 쓰지 않기 때문에 보조 단위는 자동이든 고정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지금 그 표시 단위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표시 단위가 없어요. 근데 난 표시 단위를 난 여기다 원 단위를 할래, 아니면 뭐 내가 원하는 그런 표시 단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지금은 없음이라고 돼 있는데 뭐 1000 단위 뭐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죠. 지금은 없음이니까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럼 수치가 작아서 지금은 1000 단위로 하게 되면 이렇게 소수점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단위가 달라가지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조 눈금, 그 다음 그 가로축, 교차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거는 아마 요거 주 눈금, 요걸 안쪽 바깥쪽 이렇게 뭐 선택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주 눈금 선 여기 표시가 밖으로 나오겠냐 안으로 넣을 거냐 뭐 이건데, 뭐 요거는 그냥 없음으로 보통 쓰면 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표시 형식, 채우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뒤에 실전에 가서 차차 우리가 표에는 그 차트에서는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바꿔드리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레이아웃을 통해서 범례 위치, 지금 요거 오른쪽인데 그죠? 오른쪽인데 지금 여기 없으니까 오른쪽, 뭐 위쪽, 아래쪽, 이것도 여러분들이 범례 위치를 변경해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표 표시. 아까 우리가 데이터 그 레이아웃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데이터 표라는 걸 줘요. 근데 지금은 나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표만 나타낼래. 그러면 데이터 차트 도구 레이아웃에 데이터 표에 가서 표 표시, 범례 표지와 함께 데이터 표 표시,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해서 여러분들이 쓰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차트를 여기 보이는 것처럼 예쁘게 꾸밀 수가 있어요. 자, 그거는 서식에서, 차트가 선택됐을 때 서식에서 그림 영역에 채우기 그라데이션에 가서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모양을 꾸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서 값들이나 이런 것들을 뭐 주 눈금선에서 도형 윤곽선에서 두께를 좀 주고 뭐 점선으로 이렇게 나타낸다든지 이런 모양들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서식 탭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차트까지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 입력을 하고, 입력된 데이터로 함수를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값도 구해내고, 그 값이 다 구해지고 나면 이제 그걸로 여러분들이 뭐 고급 필터라든지 부분합, 그 다음에 차트 이렇게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기본 메뉴들을 좀 살폈고요. 이제 정말 고급진 그런 메뉴로 고급 필터, 부분합, 피벗 테이블 이런 것들을 앞으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했던 요 PPT 내용하고 그 다음에 엑셀 파일을 같이 여러분들 자료에 올려 드릴 테니까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이번 주에는 과제는 없습니다. 실제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